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1970년대부터 추진 언급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코로나 시기 이후로 더욱 시끄러워지고 있는 간호법, 임상에서 떨어져 근무했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역사회에서 방문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크고 간호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서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지역사회에서 왜 간호법의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지역사회 간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 많은 간호법, 도시의 간호법이 무엇일까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는데 만약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까요? 현재와 같이 간호를 하거나 의사 지시로 진료 보조를 하게 되는 업무 범위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처럼 일부 간호사들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간호법안이 통과된다고 모든 게 명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압, 혈당 체크만도 의료 행위로 해석되고 있어서 돌봄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조차 임의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폭넓게 들어갔었지만 하나하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간호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이 뭔지 여전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법 제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나면 없애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도 제정 이후에 추가될 내용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간호사들은 향후 법 개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성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간호법을 제정하여 첫 삽을 뜨고자 하는 간호사들과 아예 싹을 자르고자 하는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태움문화 및 임신 순번제 등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어 있는데 얼마나 열악한 것일까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 8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력은 적은데 병원에서는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되다 보니 3교대 근무가 쉴 새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번아웃 되는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기본 인력 자체가 적으니 여성 간호사들끼리 언제 임신할지 정하는 임신 순번제가 오랜 관행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10여 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임신을 하는 간호사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병원은 여러 세균들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병동이 호흡기 감염내과였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활동성 결핵 등의 격리실 환자나 그보다 더욱 진행된 다약제 내성 결핵 환자 및 메르스나 사스 환자 등은 모두 임신한 간호사가 아닌 다른 간호사들이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신한 간호사한테 나이트 근무를 최대한 덜 주기 위해서 다른 간호사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나이트 근무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더 임신한 간호사들이 미안한 입장이었죠. 환자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많은 병원 상황에서 임산부가 환자를 들기도 힘들고 배부른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일해야 되는 임상에서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회사로 옮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누군가 옆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대 근무나 3년마다 시행되는 인증제 때의 12시간 넘는 근무 등 여러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회사로 이직을 해보니 임상했을 때와는 달리 누구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무려 1시간이나 되는 점심시간이 주어지고 점심 식사 후 수다를 떨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게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임상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눈이 좁았는지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한번 떠나면 다시는 임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의사들은 반발을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의료법 안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는데 별도의 간호법안이 생기면 그 의료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일랜드,
싱가포르처럼 별도의 간호법을 둔 국가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간호법의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간호법은 간호계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2005년 국회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간호사 업무가 단순히 의사의 진료 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공청회까지 열어서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해당 의원들의 임기 만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 등이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2월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 등의 가짜뉴스 유포를 비판하였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가 다른 의료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 간호사의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기존 의료법과 충돌 및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거라는 내용으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간호조무사들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의 방문간호의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병원의 의사가 작성을 해주는 방문간호 지시서를 참고로 해서 방문간호를 시행하지만 방문간호 지시서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아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처럼 의사가 상주한 상황도 아니다 보니 온갖 다양한 상황에서 지시서의 외의 행위를 시행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저희 어르신의 지시서를 하나 첨부해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어달라고 부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임상에 있는 의사들은 지역사회 방문간호에서만 사용하는 방문간호 지시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병원에 맞는 방문간호 지시서로 작성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듯이 병원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처방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욕창이 생기든지 비위관 튜브를 가지고 있던 분이 스스로 빼버리는 경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인지 기저질환에 있는 당뇨가 있어서 당뇨 관리가 필요하지만 언급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운동의 방향 예를 들어서 관절구축 예방이나 연화장애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의사와 상의하고 지시서의 후 지시에 따라서 간호를 시행해야 하고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모든 상황에 작성 의사와 상의를 진행하기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도 그렇고 주말 동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는 경우도 그렇고 어르신만 거주하는 경우에 병원에 하나하나 전화하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간호 행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지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재가센터에서는 기존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언급된 부위 외의 추가로 발생한 욕창 부위를 드레싱한다든지 비관 튜브를 가지고 있던 게 빠져서 급하게 재삽입한다든지 소변줄을 오랫동안 삽입하고 있어서 찌꺼기가 다량 있어서 튜브가 막히면서 방문간호 지시서에 적힌 주기를 벗어나서 추가로 방문하여 소변줄을 교체한다든지 가래가 기도에 많이 끼면서 호흡이 어렵다고 급하게 석션이나 산소 등의 요청이나 상태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올 때 등등. 물론 들어보면 그렇게 급하면 병원에 가지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사는 와상 환자라든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집에서 임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등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정해진 방문간호 지시서에 모두 녹일 수는 없는 게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간호법에 나오기 시작한 대표적인 이유인 업무 과중으로 간호인력 소진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 모델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특정 집단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에게 넓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영이었습니다.